이렇게 메모. 주린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투자가 되게 어렵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 투자가 어려운 거는 그 심리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주식 공부를 할 때 인지적 편협화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남들은 잘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심리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남들 다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잘할 수 있어, 뭐 그런 심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카더라 통신이라고 있죠. 뭐뭐 하다더라, 뭐 누가 뭐 했다더라, 어느 기업에서 뭘 개발했다더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카더라 통신을 굉장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남한테 말을 하면 안 돼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실제 그런 거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디 소중한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왜 투자를 하는지,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잠깐 뭐 광고를 좀 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읽으면 진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그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읽으면 진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책, 저자 조혁진입니다. 2017년도 미래셋 대우 최연소 지점장으로 발탁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점장으로서 지점 경영을 하고 있고, 저도 우리 고객 자산의 소중한 자산들을 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증권업에 입문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점에서 근무했던 건 아니고, 중간에 본사에서 법인 영업도, 태익영업 영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지점에 나오기 바로 직전에는 본사 상품 마케팅 본부에서 마케팅 추진 업무도 좀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학습을 충분히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강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 예전에 우리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혹시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 보시면은 직업병인 것 같아요. 성동일이 그때 당시 은행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던 얘기가 요즘 뭐 금리 조금 떨어져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은 뭐 1년짜리 정기예금 찾아가면 1%밖에 어렵거든요. 과거에는 예금이라는 수단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예금이 그야말로 보관을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두 번째로는 송동일이 거기서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음마아파트가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음마아파트 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음마아파트 가격 생각하면 평당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 채가 5천만 원 되니까 되게 싼 거죠. 지금도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투자가 유망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 금액의 투자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로도 하실 수 있고, 굉장히 진입장도 낮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는 사람이 돈을 위해 일을 했다면,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사람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주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읽으면 진짜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제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가족이나 지인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수학이나 과학 이런 영역들은 정답이 있어요. 100%라는 게 있고 무조건이라는 말이 있지만, 주식을 포함한 사회과학은 이런 100%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높이는 건 있는 거겠죠. 버핏이 그런 말을 했어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 나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키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반드시 잃지 않는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결국은 잃지 않는 게 전부다라는 거죠. 근데 잃지 않으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께서
주식에 입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서적들을 좀 보고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보긴 하시는데 매우 어렵거나 내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사실 이 책을 제가 좀 쓰게 되었는데 읽으면 진짜 주식 투자 돈 버는 책 제가 이제 3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종목을 내가 고를 것이냐, 그리고 그 고른 종목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그리고 3번째는 그 고른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내내 제 책을 품에 딱 껴놓으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아마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자신합니다. 왠지 질문 알 것 같아요. 무릎과 어깨. 저한테 통증 치료를 물어볼 것 같진 않고, 그죠? 자, 주식 도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파나요? 맞습니다. 주식 투자는 모름지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에서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사람은 무릎도 2개고 어깨도 2개입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각각 다 있죠. 왼쪽 무릎을 거쳐서 바닥을 찍고 오른쪽 무릎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 무릎에 안 사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다만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무릎을 확인하고 사라라는 거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왜 팔아요? 팔지 말고 상승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 그때 확인하고 팔라라는 거죠. 적당히 싸게 사서 적당히 비싸게 파는 것이다. 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히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에 대한 판단과 어깨에 대한 판단을 과거의 기준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고요. 혁신을 가져오고 인류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도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깨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좀 더 첨언을 좀 해드리면 손절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좀 모셔보면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는 절대 팔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익 난 것만 매도하고 손실은 계속 쌓아두고 계좌에는 손실 난 것들만 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떨어질 때는 하락은 무한정 열어놓고 상승은 조금만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조금만 수익 나면 팔아버리고, 우리가 투자는 그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수익 몇 번 보다가 손실 왕창 한번 보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손실을 좀 제한을 하고 이 상승을 열어둘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그러자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가 길입니다. 관심 종자인가? 관심 종목은 어떻게 추리나요? 제가 책에서 2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일상 속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 2017년도에 미국의 연수기회가 있어서 나가봤더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온갖 아이폰만 쓰고 있더라. 그리고 그 아이폰 안에는 구글이 앱이 깔려 있더라. 그래서 당시에 애플과 구글을 샀으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받겠다. 이런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물건 너무 편한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우리 너무 편하게 만들어줘. 이런 것들 좀 발굴해 보시면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2번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해서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고 그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놓은 그 사이트가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거기를 통해 보면은 투자 의견이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 투자 의견들이 하향되고 있는 종목들, 그걸 보면서 관심 종목을 편입하고 편출하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프로야구 구단의 스카우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카우터 입장에서는 기량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 좋겠죠. 다만 기량이 좋은 선수는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몸값이. 그래서 가장 좋은 선수는 아주 잘하는데 몸값이 싼 선수가 될 거고요. 사실 최악의 선수는 기량이 매우 떨어지는데 몸값이 비싼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이 관심 종목을 고르고 좀 해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심 종목군에다 편입을 해 놓고 유심히 보는 거죠.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공시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나쁜지도 좀 판단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이렇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관심 종목에서 그 기준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